웹플로는 우리가 이제 잘 친숙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디자인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블로그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커머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결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라이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머스는 조금 잘 안 쓰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호스팅이나 SEO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툴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웹 빌더로서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툴도 웹플로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의 서비스가 웹플로우로 콘텐츠를 한 2,000개 정도 올려갖고 월 활성 방문자를 15만 이상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설정 자체가 웹플로우가 여기 CMS 시스템이나 이 SEO 툴 최적화, 검색 최적화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구글 안에서 이제 상위 노출도 달성할 수 있었고, 실제로 애드센스로 혹시 뭐 수익화하고 싶은 분들도 저희는 웹플로우로 만든 웹사이트를 애드센스로 승인 받아가지고 광고 수익도 얻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보장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막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워드프레스로 애드센스 한다 아니면 뭐 SEO 기반 CMS 구축한다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워드프레스로 CMS 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 한 거의 10년은 좀 과장이고 한 6, 7년 전에 막바지를 타던 현상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강의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뒤처져 있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웹플로우는 이따가 이제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그 디자이너 툴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혹시 뭐 피그마나 이제 디자인 스케치 같은 디자인 툴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원래 웹플로우를 만든 창업자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기획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기획해갖고 프로토타이핑 또는 이제 디자인 툴에 피그마 이런 데다가 이제 와이어프레임까지 잡고 하는데 막상 공로를 개발자들이 다 얻어간다. 결국 개발팀에 넘기고 개발팀에서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개발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공로와 연봉과 이런 부분들 가져가는 게 불만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나 기획자들이 직접 본인이 구현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웹플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년 전에. 그래서 디자이너들에게는 조금 더 친숙한 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도 있어요. 장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자유도와 속도, 퍼포먼스, 뭐 그리고 또 웹플로우 자체가 워낙 해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그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이는 생태계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툴 같은 것도 연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쪽 전공하신 분들이나 디자인 툴을 써보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조금 이제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기능들만 제공하는 빌더들은 당연히 시간이 좀 덜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씩 더 걸릴 수 있다. 특히 초반에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한 4, 5년 됐으니까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의사분께서 이제 병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같이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퍼블리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이제 결국 학습이 되고 자주 쓰시다 보면은 훨씬 더 가속화가 되겠지만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웹플로 자체는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물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앱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마케팅용이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최적의 툴이지 이걸 기반으로 어떤 그 앱 서비스를 만든다?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아직은 이제 다른 대안들이 많아요. 앱 서비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 나만의 커머스 사이트, 나만의 뭐 당근마켓을 만들고 싶다, 나만의 뭐 토스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노코드 툴을 따로 또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런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고 싶다,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빨리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템플릿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클로닝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그냥 복제된 거를 가져와서 쓰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와이어프레이밍은 진짜 처음부터 아예 이제 구조화된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웹플로우는 그 모든 본인이 사실 뭐 템플릿으로 하고 싶다, 클론을 하고 싶다, 와이어프레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 택해가지고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뭐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이 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파워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일단 웹플로우를 한번 쭉 갈게요. 웹플로우를 한번 이제 좀 넘어가서 웹플로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빌더가 있어요. 그래갖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이제 가입하시면 가입은 무료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한두 개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어, 그냥 가입을 하신 다음에 테스팅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자, 웹플로우를 처음에 이제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리소스가 방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리소스라고 들어가시면 템플릿, 뭐, 파트너, 개발자들, 블로그, 뭐, 책.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기 웹플로우 대학이라고 있죠. 웹플로우만큼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강좌나 이런 그 비디오 강좌를 이렇게 정리도 정리지만 정말 잘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저도 웹플로우, 저에게 이제 웹플로우를 가르쳐 달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게 그냥 여기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오면 원하는 영상이 다 있고 영상들도 길지 않아요. 어떤 기능 영상들은 뭐 사업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알짜들만 잡아가지고 강의 구성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웹플로우 151 세션 들어가시면 이것만 다 들으셔도 사실 전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2분, 3분, 5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의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 이제 저희 스타트업에 새로 이제 입사하는 직원들은 디자이너 출신이 있고 개발자 출신이 있고 기획 출신이 있지만 모두가 이 과정을 다 첫 2주 안에 다 끝내게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거 다 들은 다음에 사이트 구현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추가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이제 직접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어떤 배경 지식이나 전공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배워나갈 수가 있고 웹플로우가 제가 항상 이제 저한테 많이 묻는 게 노코드 툴이 굉장히 많은데 뭘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뭐 어떤 노코드 툴은 웹플로우가 가지지 못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가장 크고 사람이 많이 있는 툴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커뮤니티도 크고.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도 훨씬 크지만 유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그 없던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처음에 웹플로우 접했을 때도 이런 강좌들도 다 분산돼 있었고, 기능들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 게 되게 많았지만, 누구보다 빨리 도입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능만 제공하던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꼭 이제 이런 큰 규모의 서비스들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기본적인 세팅을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뉴 사이트 가보면 뭐 블랭크로 만들 거냐, 템플릿으로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료 플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뭐 굳이 처음에 테스트 하실 때는 무리해서 여러 개를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빌링이나 이런 것들은 플랜은 제가 굳이 넘어가진 않고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그 실습을 위해서 그 이제 빈 사이트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캔버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면 이제 왼쪽에는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는 어떤 이 툴바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뭐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네, AI 뭐 이런 정보들을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AI 워크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텍스트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고, 이거를 개발과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섹션에 여기다 넣어서 섹션 안에 컨테이너를 넣고, 뭐, 텍스트 안에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지금 이 위계를 보시면 섹션, 이 바디라는 이 페이지 안에 섹션이 있고, 섹션 안에 컨테이너가 있고, 이 안에 헤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또 뭐, 본문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코딩할 때도 똑같은 위계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퍼블리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션에 마치 뭐 웹사이트 페이지 우리 공유할 수 있듯이 여기도 보시면 바로 이게 지금 복사가 가능한 웹사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웹사이트를 그냥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냥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이런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계에 따라서 지금 여기 코드 사인이 있잖아요. 이제 돈을 내시면 이 코드도 엑스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웹플로우로 디자인한 부분들을 직접 코드를 입혀갖고 CSS나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엑스포트 코드를 눌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간편한 기능들이 이제 여기 이걸 다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뭐 필요하신 뭐 이미지를 넣어서 뭐 이미지를 되게 간편하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뭐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되게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뭐 전문가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좀 디자인에 자신 없는 분들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일일이 다 개발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웹플로우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왜 많이 좋아지고 대단해졌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로 개발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자율도를 주지만 시간이 없다. 나는 기획자인데 당장 내일까지 뭔가 마케팅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좀 해줄 수 있는 툴이 없냐라고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웹플로우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웹플로우에 여기 지금 마켓플레이스랑 리소스를 뭐 런 이렇게 있잖아요. 템플릿과 뭐 라이브러리 앱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볼 거는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좀 볼 건데 웹플로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웹플로우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기능이나 요소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소들을 이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핵심 요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보면 보통 뭐 헤더가 있고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뭐 배너가 있고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들을 배치를 하고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요소들을 보면 대충 색감이 나오잖아요. 이런 웹사이트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여기 유료도 있고 무료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무료로 다 하시면 돼요. 굳이 처음부터 돈 내실 필요는 없고. 이게 마음에 든다, 만약에. 뭐, 그냥 이걸 하나 짚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해줘. 그럼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AI 워크샵 기능에 제가 이게 추가를 할게요. 다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제가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제가 이제 추가했던 나쁘지 않았던 그 라이브러리가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게 뭐냐? 아까는 엘리멘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로 넣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레이아웃 안에서 이걸 눌러보니까 마치 쇼핑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템플릿을 활용해서 쓰는데 익숙한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템플릿으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템플릿의 장단점이 있는데 진짜 시간이 없을 때 내용만 빨리 바꿔야 될 때 템플릿을 쓰셔도 되는데 템플릿을 쓰시다 보면은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불필요한 기능들까지도 템플릿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느려질 수도 있고 불필요한 기능들을 다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 삭제하는 과정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 자체도 외관적으로는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있죠.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서 템플릿을 아주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컴포넌트별로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바를 그냥 가져오고 싶다.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드래그 앤 드롭만 했거든요. 그럼 실제 구현되는 걸 한번 볼게요. 프리뷰를 보시면 모바일 보시면 햄버거 메뉴 다 잡히죠.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메가 메뉴까지 구현이 다 돼 있어요. 메가 메뉴. 지금 제가 이거를 메가 메뉴까지 구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개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지우고 뭐 원하는 형태의 메뉴를 그냥 되게 손쉽게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래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위에 걸 지우고 이걸 확정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나쁘지 않죠. 이런 인터랙션을 반응형으로 즉각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예전에는 이거를 제가 작업하려면 몇 시간씩 걸렸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사실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리적인 어떤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위에 내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뭐 히어로 섹션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히어로 바로 나와 있어요. 여기 문구만 바꿔주시면 돼요. 히어로 섹션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뭐, 이런 피처 섹션을 같이 넣어볼까? 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 돼요. 그냥. 위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보통 디자이너들이나 기획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문서화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요즘 GPT가 그 구조화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GPT나 클로드를 통해서 초기 사이트 맵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그럼 한번 제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럴싸한 랜딩 페이지가 반응형으로 굉장히 잘 잡혔죠. 네, 물론 조금씩 손을 보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를 직접 만드는 데 비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라이브러리의 장점이 보시면 여기 이름들, 컴포넌트들 이렇게 요소들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이 요소와 이 요소들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훨씬 더 일관되어 있는 디자인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시면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헤더는 여기 거, 배너는 여기 거, 부터는 여기 거,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좀 꼬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웹사이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생각보다 지금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헤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마케팅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 정책 너무 많아서 사실 FAQ를 만들고 싶다. 그럼 새로운 페이지를 그냥 바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 컴퍼니의 문의 페이지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문의 페이지도 굉장히 쉽죠. 그냥 여기다가 그냥 헤더 넣고 여기 FAQ 여기 있죠. 그러면 원하는 FAQ 형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은 바로 아주 간편한 문의 페이지가 나와요.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똑같이 반응형 다 되어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블로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거 지금 무료 플랜이라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우고 네. 그러면은 블로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페이지 배치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블로그 페이지 자체에 대한 콘텐츠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포스트 페이지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지워버리고, 이런 아름다운 블로그 콘텐츠 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응형으로 잡혀져 있고, 웹플로가 처음에는 제가 접할 때는 정말 어려운 툴이었거든요. 정말 어렵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디자이너들 이 요소들 막 세부적으로 REM 기반으로 이제 막 다 잡고 디자인 원칙에 맞춰서 설정하고 인터랙션 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늦게 하라고 제가 처음에 권장을 했다가 요즘에는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하는 게 직접 디자인 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터치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기능들을 열어놓았고, 그러면서도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정말 1시간 안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방식대로 하면은 왜 제가 앞서 이제 1시간 만에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를 이제 깨달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웹플로우 자체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리룸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이제 웹플로우랑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예요.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고 웹플로우 이렇게 가시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바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오늘 시간 내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이 그러니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베리어블은 이런 컬러 코드나 그 요소들 기설정할 수 있는 섹션이고 스타일 같은 경우도 미리 섹션을 설정할 수 있고, 에셋은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쓰고 싶은 이미지나 아이콘 요소들을 저장해 놓으면 되고요. CMS는 앞서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블로그를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뭐 인사이트,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도 굳이 구글 애널리틱스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몇 명이 들어오고 누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플로우 베이스나 이런 익스텐션까지 가져올 수 있고 웹플로우는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 이 앱이 뭐냐면 앞서 이제 워낙 웹플로우 생태계가 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다 연동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로티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앱을 열어가지고 원하는 로티 파일을 그냥 여기에서 불러와가지고 바로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스플래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진이 필요하시면은 저작권 밀배되지 않은 사진 가져오고 싶으시면 뭐 언스플래시를 쓰시면 되고 오늘 제가 볼 거는 이제 리룸 사이트 빌더라는 게 있는데 리룸에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에 좀 구조 잡는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와이어프레이밍을 잡을 때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그걸 웹플로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리룸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그냥 뭐 편의상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뭐 이 정도로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 언어를 고를 수가 있어요. 페이지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이트맵 구조까지 이제 AI로 먼저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보시면 앞서 그러니까 이 요소들 있잖아요. 헤더, CTA, 팀 섹션, 리뷰 섹션이 아까 우리가 컴포넌트별로 가져왔을 때 통용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바로 넣어서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구성을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홈, 인덱스 페이지, 소개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워크샵 이거를 직접 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AI로.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뭘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확인하냐?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잡혀져 있죠.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AI로 이런 식으로 문구까지도 다 미리 잡아드립니다. 바꾸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AI 보고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더 짧게, 더 길게, 다시 써줘, 몇 줄로 해줘, 뭐 문법을 고쳐줘, 이런 형태로 아주 쉽게 이 안에서 편집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편집을 다 하신 다음에 이걸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피그마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엑스포트로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웹플로우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무료 플랜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그럼 바로 여기에 이 웹사이트가 그냥 그대로 내용까지 해가지고 구조와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바로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료 플랜이라서 첫 번째 페이지밖에 안 보이는데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구조와 내용까지 미리 다 잡아드립니다. 사실 디자인 팀에 맡기기 전에 2단계만 하고 보통 넘기는 PM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말 10분 만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용적인 부분들만 수정을 하신 다음에 디자인 팀에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하면 되고, 아, 디자인 팀과 기획 구분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아, 오늘 뭐 만들어야겠지 하고 하면은 이 요소들 가져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넣어볼까? 저렇게 넣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사이트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들이 되게 많고, 제가 지금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보여드렸지만, 정말 많아요. 지금 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고, 물론 이게 템플릿도 있어요. 템플릿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템플릿으로 하셔도 돼요. 나 이렇게 구성 요소들 넣는 것도 싫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템플릿으로 쓸래. 템플릿 가져와서 정말 근사한 템플릿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149불이긴 하지만, 이런 이미 좀 잘 갖춰져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웹사이트 구축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훨씬 이 애니메이션 구현도나 이런 것들은 웹플로우를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쓸래라고 하면 이것도 쓰셔도 돼요. 용도에 따라서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저는 요즘 재미들인 게 이제 이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형태를 잡고 싶다, 저런 형태를 잡고 싶다, 이걸 보시면서 무료도 일단 처음에 많으니까 무료로 먼저 써보시고, 아, 근데 조금 더 이쁜 게 필요하거나 고도화된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유료도 직접 뭐 구매해서 쓰실 수 있어요. 한번 구매하시면은 뭐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